그러기 눌러주세요. 알림 더야 끝. 오늘은 예민한 아이를 위한 학교생활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민한 아이라면 큰 규모의 학교보다는 소규모 학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큰 규모의 학교가 나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전교생 수가 작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전교생이 이제 아주 많은 학교의 경우에는 아이가 아주 눈에 띄지 않는 한 모든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알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전교생이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각각의 아이들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또 예방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아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좋은 학군지를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가시잖아요. 저는 만약 내 아이가 조금 예민하다면 좋은 학군지를 찾아서 학교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학교도 미리 부모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 소규모의 그런 학교를 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도 전교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소규모 학교인데요.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교무실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저 아이가 누군지까지도 목소리만 듣고 또 누구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알 정도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세심하게 다 파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민들레 아이라면 큰 규모의 학교에서도 잘 적응을 하겠지만, 혹시나 우리 아이가 난초 아이라면 조금 더 보살핌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세심한 환경이 필요하다면 소규모 학교를 염두에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술문화 중점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특색 사업이나 여러 가지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예술문화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일 아이가 예민한 아이라면 이런 교육을 신경 쓰는 학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민한 아이들일수록 이런 예술 교육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잠재력을 증폭시키고 또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학업이나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예민한 아이들은 조금 더 자유분방하고 문화예술 쪽으로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치열한 학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더 예민한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민한 사람들이 흔히 어른이 됐을 때 기질을 만약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훌륭한 예술가가 또 된다고도 하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실제로 음악이나 미술을 하시는 그런 작가님들을 보면 본인의 어린 시절이 많이 예민했다고들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예민한 아이들은 이런 예술가가 될 거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걸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인지하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시킬수록 아이에게 그런 부분을 더 장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동아리 활동하기입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번 동아리를 선택을 하고 나면 다른 이유로 그 동아리를 나오지 않는 한 졸업할 때까지 한 최소 3년 정도 그 동아리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민한 아이들은 좀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민감함이 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모든 환경이 낯설다 보니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일단은 소속감이 생기고 또 선후배 간이 그 유대관계가 돈독해지면서 학년이 바뀌고 학급이 바뀌더라도 내가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또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1학년에서 2학년이 될 때, 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학년이 진급할 때 같은 반에 나랑 친한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든지, 아니면 전교생 수가 많을 경우에는 정말 나랑 전혀 모르는 친구들 사이에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 시간이 분명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가 이렇게 고립되는 느낌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고, 또 친구나 그런 선후배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소속감을 느끼면서 그 학교에 대한 애착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가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예민한 아이 경우에는 그런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 체육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학교마다 이런 미술 동아리, 또 밴드부, 이런 음악 동아리, 그리고 체육,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부라든지 각각 굉장히 많은 동아리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는 아이의 그런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하는 아이도 있고 하지 않는 아이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교사다 보니까 오랜 시간 학교에서 도서부 아이들을 함께 도서관 관리도 하고 또 도서부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독서 지도도 하고 그런 관련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도서부 아이들 같은 경우 들어오게 되면 1학년 때 들어와서 졸업할 때까지 또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선생님하고도 또 더 친해지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 아이가 어떤 선생님이라도 정말 좀 더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또 좋은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취향 그리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좀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거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는 뭐 책도 안 좋아하고 독서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음악, 미술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 그래도 또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요새 위클래스라고 해서 상담실이 있고 또 상담 선생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또래 상담반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또 뽑아서 동아리로 운영을 하시기도 해요. 이런 곳에 들어가면 특히나 좀 감수성이 풍부하고 환경에 민감한 예민한 아이들의 경우 상담 선생님하고 또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상담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또 생기게 되면서 많은 좋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각 학교에마다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를 조금 눈여겨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동아리를 추천해 주셔서 아이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조금 학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학교 적응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학습 면에서는 예민한 아이에게 너무 많은 학습을 시키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아이일수록 좀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학습에 있어서도 자신이 잘 못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물론 학습에 대한 그런 욕구도 강하지만 자기가 못하는 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말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주변에 이런 아이를 키우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자기가 잘 못해도 그거에 대해서 연연을 하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사실은 이런 영어 유치원 같은 곳으로 더 적응을 잘하거든요. 본인이 뭐 영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나도 잘해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한마디 한마디 그 부분에 있어서 영어를 만약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아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 자기가 조금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그 스트레스 강도가 예민한 아이와 또 일반 평범한 아이들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아이에게 학습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 시간 그리고 자유 시간을 꼭 보장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행사에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다입니다. 물론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 경우에는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상황이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많이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게 아이들에게는 생각보다 더 좀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행사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기 초에 뭐 학부모 총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 기간이 또 정해져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직접 방문하는 게 이제 여의치 않으시다면 담임 선생님과 전화로라도 좀 상담을 하시면서 아이에게 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너무나 과하거나 정도가 심하면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부모와 교사가 소통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래도 친밀도를 좀 이렇게 유지하시는 게 아이에게도 또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또 선생님에게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님이 집에서 보는 아이와 학교에서 바깥에서 외부 생활을 하는 아이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오셔서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이런 면이 있어요? 하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저희 엄마도 어렸을 때 저희 학교에 와셨을 때 저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거는 학교를 가보셔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셔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모님들께 뭔가 상담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아이가 그런 면이 있다고 하고 안 믿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말씀이 어쩌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마음을 좀 여시고 선생님들하고도 자주 소통하시고 아이들을 또 직접 학교 현장에서 보시기도 하면서 많은 교류를 하신다면 예민한 아이일수록 조금 더 학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예민한 아이들의 학교생활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